자, 뉴스타파 공지욱 기자입니다. 대장동 엑스파일, 곽상도 하나은행 로비 혐의, 김만배 육성에는 최순실 통해 해결했다. 자, 뉴스타파가 그동안에 이제 대장동 수사, 정영학 녹취록 이거를 다 입수해서 분석하고 보도를 했었고,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2021년 말과 2022년 초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이게 핵심인데요. 총 4330쪽 김만배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에 대한 검찰 조서, 그리고 하나은행, 키넨파트너스, 성남시 공무원, 분양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조서가 포함이 됐어요. 4만 쪽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영학 회계사가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음성 파일 100여 개도 입수했습니다. 녹취록만이 아니라 음성 파일까지도 입수를 했어요. 뉴스타파는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간직한 이른바 대장동 엑스파일 기획 보도를 오늘부터, 어제예요, 13일부터 시작한다. 오늘 저녁인가요? PD수첩에서 또 콜라보한 내용이 방송이 됩니다. 첫 순서는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문에 등장한 하나은행 로비 사건입니다. 영화와 같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2021년 김만배 육성 파일에 등장한 최순실과 정윤회. 흥미진진하다. 검찰 기록과 별도로 뉴스타파는 김만배의 육성 파일을 확보를 했어요. 김만배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신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만났는데, 이날 대화에서 김만배는 최순실과 정윤회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했냐? 육성 파일 그대로를 옮겨보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 특검이 된 거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나는 이경재 변호사님이랑 친하니까 순실의 존재, 정윤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묶었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코반이 너무 치고 있어서 좀 이 결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어요. 김만배 입에서 최순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무덤까지 가야 할 김만배의 비밀은 호방건설의 하나은행 압력 사건. 이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게 호방건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사전 지식이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이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이요, 대장동 이 일을 따내기 전에 어디를 먼저 하냐면 성남시의 위례, 여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당시에는 호반건설을 끼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사를 끼니까 건설사한테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돈을 호반건설이 다 가져가. 그래서 대장동에는 건설사를 빼고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이게 호반건설과 김만배 일당과의 인연이 이 대장동 들어가기 전에 위례에서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더 재밌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건설 실적이 전무한 화천대유가 사업비 1조 5천억에 이르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따냈느냐면 핵심에 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맺은 하나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영학과 남욱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경쟁자였던 호방건설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맺은 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 한 정황이 나옵니다. 당시 호방건설은 산업은행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2021년 10월 22일 남욱은 검사에게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깨고 같이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했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련 자금을 다 빼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남욱의 진술은 하나은행 담당자 검찰 조서에서도 교차로 확인이 돼요. 검찰은 하나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호반건설 하나은행 압력 사건을 묻습니다. 호반건설 측에서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작은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여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더 많은 이익을 가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호반건설이 치고 들어온 정황을 하나은행 관계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있었다. 자, 호반건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죠. 남욱은 하나은행을 지킬 수 있었던 뒷배로 곽상도를 지목을 했어요. 남욱은 검사한테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이 마음이 흔들려서 성남에 뜰 컨소시엄 하나은행 화천대유가 깨질 뻔했지만 곽상도가 도움을 줘서 막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곽상도가 막았다는 것에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냐면 호반건설이 하나은행한테 협박을 해요. 니네 화천대유랑 하는 거 이거 깨. 안 그러면 니네한테 돈 다 뺄 거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집어넣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협박이 굉장히 강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곽상도가 뭐라고 이거를 무마시키느냐. 그래서 이건 최순실이다 라는 의심을 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어요. 곽상도가 검찰에 있을 때 엄청나게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됐다. 많은 법조인들이 다 오잉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이 밀어넣었다. 이런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돌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 자, 아들을 통해 50억의 뇌물을 받은 곽상도의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이 됐어요. 검찰은 호반건설 하나은행 압력 사건에서 곽상도가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봤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육성 파일에 이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육성 파일 속 김만배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최순실에게 부탁했고 결과적으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이탈을 막았다.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김만배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최순실이 누구한테 했냐고. 그게 뭐 우리가 바보야? 라며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재차 시사했어요. 자, 머니투데이 기자. 2016년 최순실 입국 단독 기사 김만배가 알려줬다. 여기서 김만배와 최순실 간의 관계가 또다시 드러나는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자, 이날 김만배는 그때 최순실에게 신세진 것을 약 1년 뒤에 갚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2016년 10월 30일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해외를 전전하던 최순실이 입국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만배 기자가 재직 중인 머니투데이는 비선실세 최순실 귀국 단독 기사를 씁니다. 최순실의 입국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한 건데요. 이 기사를 작성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김만배 선배가 말해줘서 썼는데 김만배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만배와 최순실의 인연설이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자, 당시 언론은 검찰이 인천공항에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은 것을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최순실은 귀국 이튿날에 검찰에 출석했어요. 김만배는 이것 또한 자기가 힘써준 것이다. 내가 신세진 것을 갚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김만배 육성 파일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래서 내가 순실이도 많이 보호해줬지. 미국 독일에서 저 일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 비행기 탄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김포공항에 영종도에 7시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내가 발표하지 마라. 인천공항에서 올림픽대로 출발했을 때 진입했을 때 최순실 입국 기사 쓸 테니까. 그러면 저 공항이 난리가 날 거고 서울로 무사히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지. 그리고 단독했지. 그리고 최순실한테는 하루는 쉬어라. 내가 검사장한테 얘기해서 하루 저녁은 쉬게 할 테니까. 다 비밀이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한 육성 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를 한 거예요. 최순실이 입국하면 기자들이 공항에 쫙 깔릴 거니까 입국하고 올림픽대로 진입했을 때 최순실 입국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쉬어. 검사장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김만배가 했다는 건데요.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30일 오전 8시 47분 비선실세 최순실 귀국 단독이 뜹니다. 기사가 출고된 8시 47분 대다수 언론 기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최순실 입국을 기다렸으나 김만배의 말처럼 최순실은 이미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한 시각이었다. 허허, 흥미진진하죠? 대장동 최대 위기는 하나은행 사건. 앞서 말했듯이 대장동 업자들의 최대 위기는 바로 호반건설의 하나은행 압력 사건이었습니다. 자,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해 보면 검사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니 남욱이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의 대표사였습니다. 하나은행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공모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거죠. 곽상도가 이걸 막아줬다고 하면 솔직히 50억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줘야죠. 자, 호반건설의 압력이 왜 무서웠냐면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이 있는가요? 라고 검사가 물어보니 김상렬 회장은 현금만 1조 5천억을 가지고 있고 호남기업 중에 지금은 호반건설이 1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은행 예탁금만 수천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은행에 수천억을 꽂아 놓아 있는 상태의 호반건설이 나 니네 은행에 있는 돈 다 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마가 된다? 곽상도가 이걸 무마시킨다?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은행이 호반건설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았다. 누가? 곽상도가? 과연 그럴 힘이 있을까? 최순실이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흥미진진하죠. 2012년 로비스트로 대장동에 입성한 김만배는 3년 뒤 2015년 대장동 지분 49%를 거머쥔다. 그가 3년 만에 최고 실세로 등극한 배경이 바로 하나은행 사건이다. 김만배는 스스로 해결사를 자처했고 실제로 대부분 해결했다. 정영학은 검찰 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김만배의 로비 실력을 실감했다. 김만배의 인맥이 두려울 정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과 곽상도를 거론한 것, 이건 그간의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도 거듭 확인이 됩니다. 피의자는 평소 남욱 등에게도 곽상도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해서 깨지지 않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또한 단순한 허언에 불과했단 말인가요?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만배가 하나은행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 최순실 백이냐 곽상도 백이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최순실이나 곽상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몇 차례 대답한 적이 있고 그래서인지 이후 정영학이나 남욱 등에게 제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위와 같이 곽상도에게 부탁을 하였던 사실은 없고 당시 저로서는 곽상도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남욱이나 정영학과의 사이에서 공통비 관련하여 유리한 위치를 취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곽상도한테는 부탁한 적이 없지만 곽상도한테 부탁한 것처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내 몫을 더 챙기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은행 문제는 해결을 했어.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탁한 것일까? 남는 건 최순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순실과 곽상도는 어떤 인연일까? 곽상도는 2011년 저축은행 부도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았는데요. 그런데 김찬경은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의 묘소가 있는 임야를 소유하는 등 최순실 집안과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곽상도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이 됐을 때 최순실 추천설이 불거졌다. 곽상도와 최순실의 인연은 예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결국 호반건설의 하나은행 압력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선 곽상도뿐 아니라 최순실의 개입 여부까지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곽상도가 무슨 힘으로 이걸 막았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봐준 최순실의 하나은행 청탁 의혹 시민단체 고발로 재판 중이다. 요것도 재밌죠. 최순실은 하나은행과 관련한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결국 하나은행과 최순실의 인연이 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최순실은 2016년 초 자신의 편의를 봐준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안종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원장을 통해서 2017년 한 시민단체가 정찬우를 고발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청탁자인 최순실은 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청탁 혐의를 확인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호반건설의 하나은행 압력 사건과 관련해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하나은행 관련 부탁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라면서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경재 변호사는 김만배의 부탁으로 2015년 9월부터 화천대유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가 이경재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률 자문료는 총 2억 2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문을 해준 흔적은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박현동 상무는 김만배 회장 지시로 이경재 변호사에게 매월 자문료를 보냈지만 그가 화천대유에 자문해준 자료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검찰에 말했습니다. 이 또한 어떤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자, 이게 1탄이에요.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뉴스타파가 4만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를 해서 대장동 사건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어요. 자, 이거를 파헤치다 보니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부분, 검찰이 수사했지만 덮은 부분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대장동의 진실을 저도 알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다. 딱 기다려라 이것들아.